챗 GPT 기능 중에서 커스텀 GPT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AI한테 내 비즈니스 관련된 정보를 미리 넣어두면은 새로운 대화를 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동안 제 사업용 커스텀 GPT를 한 30개 정도 만들었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제 클라이언트 분들과 공유한 것도 있었고요. 커스텀 GPT 기능을 그동안 정말 잘 써왔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클로우드 코드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클로우드 코드로 넘어오고 나서야 그 챗 GPT의 한계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모든 게 완전히 변했고요. 지금은 이제 아침에 일을 딱 시작할 때 클로우드 코드를 딱 열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해요. 오늘 뭐 해야 될지 브리핑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 비즈니스 상황 그리고 제 업무의 우선순위를 다 정리를 해서 저한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줘요.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덕분에 이걸 파악하는 시간이 아침 20-30분 정도에서 지금은 1분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정말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한 20개 정도의 영상 아웃라인을 쓰는데 한 3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챗 GPT 유료 구독을 챗 GPT 유료 버전 나오고 나서 거의 바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한 3년 됐나? 근데 지금 제가 클로우드 코드를 쓴 지 12일 만에 완전히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챗 GPT 플러스를 해지했습니다. 오늘은 챗 GPT 그리고 클로우드 코드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제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클로우드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챗 GPT 플러스 구독을 중단했지만 챗 GPT가 나쁜 도구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GPT를 거의 한 30개를 만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잘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화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맥락을 넣어두고 나름 체계적으로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쓰다 보면 한계가 느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제가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글의 퀄리티예요. 챗 GPT가 만들어주는 글은 뭔가 맞긴 맞는데 깊이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맞는 말은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뉘앙스까지 잡아주지는 않아요. 클로우드는 글을 쓸 때 그 결이 다릅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줘도 더 자연스럽고 제 의도를 더 잘 이해해요. 저는 프롬프트를 쓸 때 영어랑 한글이랑 둘 다 쓰고 있고 또 콘텐츠를 영어 콘텐츠도 만들고 있는데 제 경험상 클로우드가 GPT보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글로도 글을 훨씬 더 잘 씁니다. 어휘 선택이 사람이 쓰는 거랑 좀 더 비슷하고 사람이 읽었을 때 더 와닿는 그런 글을 클로우드가 잘 씁니다. 두 번째는 리서치 능력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챗 GPT도 웹 검색을 하긴 해요. 사실 챗 GPT에서 처음 웹 서치 검색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만 해도 정말 와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신기해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썼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이제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는 다른 LLM 툴과 경쟁하기 힘듭니다. 사실 챗 GPT가 하는 검색 능력이 이거는 진짜 깊이 있는 리서치 수준은 아니고 그냥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랑 다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챗 GPT에게 검색을 맡기면 검색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막 거짓말 지어내고 없는 이야기 막 지어내고 아니면은 잘못되게 요약하고 그래서 꼭 사람이 한 번 더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클로우드 코드는 다릅니다. 클로우드 코드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클로우드 코드는 플레이라이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클로우드가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 창을 열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롤링을 하면서 웹페이지를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할 때 내가 이 웹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이거를 확인했다라는 거를 스크린샷을 남겨요. 그래서 얘가 GPT처럼 제대로 리서치하고 분석 안 했으면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챗GPT, Gemini, Claude 이런 LLM을 많이 쓰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방식,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정말 많은 웹사이트가 AI 봇을 차단을 해놔요. 웹사이트 서버단에서 아예 사람이 아니고 AI네? 그러면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라이트는 사람이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열고 방문하는 거랑 똑같이 접속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을 때 로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클로우드가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내가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파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딱 해주면 얘가 그 다음에 계속 리서치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챗 GPT가 일일이 들어가서 검색하고 분석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클로우드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큰 차이가 만들어지고 단순히 웹사이트만 방문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링크를 주면 얘가 유튜브 영상을 들어가서 그 영상 내용을 분석을 하고 리포트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은 리서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세 번째는 코드 실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챗 GPT도 코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클로우드 코드는 말 그대로 코드를 실행하는 환경이거든요.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거를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파일을 만들어주고 앱을 만들어주고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챗 GPT는 대화 도구예요. 좋은 대화 도구. 근데 클로우드 코드는 진짜 실행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뭔가를 만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클로우드 코드를 쓰기 전에 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 자동화를 위해서 Make.com이나 N8N 같은 노코드 자동화도 노코드 자동화를 셋업해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초기 셋업이 좀 복잡한 편이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셋업 안에 들어가 있는 API나 뭔가가 바뀌면 또 수정을 해줘야 되고 어떤 계속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근데 클로우드 코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말하듯이 자연어라고 하죠. 이런 자연어로 뭐를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다 알아서 바꿔줘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줘라고 하면은 그냥 끝입니다. 클로우드 코드에서 스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커스텀 GPT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큽니다. 커스텀 GPT도 관련된 맥락을 미리 데이터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죠.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커스텀 GPT는 새로 들어온 직장 동료에게 내 명함을 딱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류재한이고 이런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새로운 동료가 명함을 보고 대충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클로우드의 이 스킬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명함을 주는 게 아니라 업무 매뉴얼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해주는 스킬이 있는데 꼭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새로운 영상 스크립트를 써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바로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해놓은 그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얘가 일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쌓여있는 그 아이디어 뱅크에서 주제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은 이런 채널이고 시청자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스스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따르라고 이야기한 그런 스크립트를 쓰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의 CTA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제가 아까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챗 GPT를 쓰던 예전에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는 방법, 노션을 열고 캘린더를 확인하고 이메일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뭐를 먼저 해야 되나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하나씩 다 각각 따로 보니까 우선순위가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클로우드 안에서 만들어 놓은 비서 역할을 하는 스킬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클로우드를 열고 이 비서에게 오늘 브리핑 해줘
이 말만 합니다. 그러면 이 비서 스킬이 현재 제가 진행 중인 모든 업무, 프로젝트,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이메일 이런 걸 전부 다 얘가 알아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 어저께 이거 하기로 했는데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맥락이 있는 그런 하루의 브리핑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 있어서도 정말 생산성 향상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회사 차원에서 이걸 본다면 모든 팀원들이 각자 뭘 해야 되는지 항상 이제 우선순위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있죠.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팀들이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이론적으로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길게 명령어를 입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데일리 브리핑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커맨드 센터라고 보이죠? 이 커맨드 센터가 제 비서 이름이거든요. 그럼 제가 데일리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비서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얘가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하고 오늘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이 바로 이거고요. 다른 거 제가 해야 되는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 절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캘린더에 일정을 입력을 해주고 오늘 캘린더에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제 사업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 지금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제안서를 보내고 나서 아직 확답이 없었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팔로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수준의 그런 스케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로 똑똑한 비서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활용법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거를 실제로 글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들고 옮기는 작업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거를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제가 요새 시도해보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차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밥을 먹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폰에다가 음성 녹음을 해놔요. 두서 없이 그냥 막 편안하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20-30분 정도 그냥 혼자 막 떠들어요.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그냥 클로드에 붙여넣고 이걸로 내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아이디어 한 3개만 뽑아줘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명령어를 쓰면 클로드 코드 안에 있는 이 모든 스킬 파일들이 이미 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이고 내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내 콘텐츠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길게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써도 얘가 정말 좋은 정말 퀄리티 높은 그런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콘텐츠 작성을 다 해줍니다. 특히 콘텐츠 작업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꼭 써보세요. 콘텐츠 작업이 정말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한 20분, 30분 정도 혼자 이렇게 떠들면은 그게 유튜브 영상 한두 개가 나와요. 거기에서 유튜브 영상이 1개, 2개 정도 나옵니다. 제가 운영하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사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영상 설명 링크를 참조해서 무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법은 제가 유튜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클로드 코드로 하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해외 채널을 제가 수동으로 시간을 억지로 내서 다른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클로우드 코드에서 만든 스킬 중에 유튜브 영상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리서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이 하는 일은 얘가 알아서 다 그 채널들을 돌아다니고 그 채널에 새로 올라온 영상들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주제가 인기가 있는지, 어떤 썸네일, 이미지가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에게 맞게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거를 얘가 열심히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을 유지한이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추려가지고 아이디어 뱅크에 저장을 합니다. 아이디어 뱅크에 얘가 저장을 하고 나면 얘가 그 비서 스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아이디어 뱅크에 새로운 그 영상 주제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 유재한이 이제 검토를 해야 돼.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이제 스크립트로 쓸지, 영상으로 진짜 만들지, 유재한에게 검토를 해달라고 해. 라고 얘가 비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서가 저에게 데일리 브리핑을 할 때, 야, 오늘 네가 아이디어 뱅크에 저장된 이 아이디어 검토해서 어떤 영상을 스크립트로 쓸지 얘기해줘. 라고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만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스킬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얘가 오케이, 이거를 쓰면 되는구나. 그럼 얘가 그 스크립트를 완성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방식을 새로 도입한 지가 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클로우드 코드를 쓰고 나서 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스킬들을 이렇게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놨고 지금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킬들이 20개가 넘는데 이제 초반에 사실 제가 처음에 딱 스킬을 만들고 처음 유튜브 영상 10개 아웃라인을 짜는데 한 7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빨라졌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클로우드 코드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의외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절약되는 활용법이 있습니다. 챗 GPT를 쓸 때도 제가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찾아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검토를 하는 의미로 챗 GPT와 그냥 법률적인 상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클로우드가 주는 그런 이 자문의 퀄리티가 정말 다릅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서를 검토할 일이 많죠. 고객에게 보내는 제안서, 계약서 혹은 제휴협력 이런 거 계약서가 항상 오고 가죠. 자, 이런 거를 만약에 규모가 되게 큰 회사라면 내부에 법률팀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사업을 혼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팀이 당연히 없고 제가 정말 중요한 그런 문서를 검토를 해야 된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팁이 조금 생겼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프롬프트 만들 때 여기에서 독소 조항이 뭐냐, 그 다음에 불리한 해지 조건이 뭐냐, 그 다음에 책임 불균형 이런 부분이 어디인지를 이거를 체크해 달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아주 중요한 법률적 자문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서라서 이제 실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클로우드에게 일단 1단계로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정확하게 뭐를 물어봐야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 뉴스레터 구독자분들과 공유한 이야기인데 이제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더 이상 AI 없이는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본인도 AI에게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래에 솔직히 변호사들 다 필요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분명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를 쓸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번 새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비즈니스 상황, 그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거는 엄청난 시간 낭비니까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내 비즈니스 맥락을 얘가 알아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클로우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클로우드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수는 아니지만 내 브랜드와 맞지 않는 그런 톤으로 얘가 뭔가를 콘텐츠를 만들거나 뭔가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자동화를 시키려면 이 모든 결과물이 바로바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사람이 검토하지 않고 AI가 작성한 거를 그대로 발행을 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빠른 자동화. 이게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하는 실수인데 정확한 업무 매뉴얼, 그 다음에 우리만의 프로세스 이런 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자동화를 하자. 생산성이 향상되고 매출이 오른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어떤 업무든지 직접 매뉴얼 작업으로 최소한 2주 정도 내가 직접 혹은 우리 팀원들이 작업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패턴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고 이거는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다음에 자동화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가 클로우드 코드가 한 1, 2분 정도 만에 만들어준 그런 페이지거든요. 나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 건데 이 영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가 이런 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페이지를 공유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을 하는 과정을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터미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조금 한국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얘를 제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얘가 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포 완료라고 나왔는데 라이브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한테 이거는 이렇게 바꿔줘, 이건 저렇게 바꿔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알아서 다 바꿔줍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영상 설명 링크에 넣어둘 거고요. 이메일 입력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난 이런 부분이 더 알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유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